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7월의 문화 행사를 소개합니다. 시원한 물놀이부터 보신각 타종 행사까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름 체험 활동을 담아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공연과 의상 체험, 그리고 대표 음식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제7회 다문화 가족 참여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문화TV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당구 여제 슬롱피아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인 춤추는 제자리표의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직접 작사하고 노래한 랩이 발매됐습니다. 피플인 글로벌에서 춤추는 제자리표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보신각 타종 행사부터 다문화 슈퍼스타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는데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7월의 문화체험으로 시원한 여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낮 12시에 보신각 타종을 하고 12회째 타종이 끝나는 순간 종에 손을 대고 울림을 느끼며 소원을 빕니다. 觉得这个钟楼很神奇，居然可以撑起这么重的钟。 가족들이 건강한 건 비관했어요. 네. 보신각 타종 행사는 공휴일이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외국인 체험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주 화요일이면 보신각을 찾는 외국인들은 전통 의상 체험으로 한복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Just the color and the design of it, the patterns are beautiful and very intricate. Yeah.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작년에는 10일간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가 29만 8천여 명으로 전체 183만여 명 중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보령 머드축제에 올해는 약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며 축제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음악회도 있습니다. 바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입니다. 7월 20일부터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이웃린 메아리 되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엑스코에서는 오는 5일 2019 슈퍼스타 다문화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2인 이상의 팀들이 합창, 무용,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7월 무더위를 날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색다른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돼 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컬처 위크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맛과 멋으로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김종현 PD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음악이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음악에 맞춘 춤 동작과 악기 연주가 진행되면서 한층 더 화려한 멋을 선보입니다. 킹 압두라지즈 세계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컬처 위크 브릿지 투 서울이 지난 24일부터 열렸습니다. برنامج جسور إلى سيول هو برنامج يهدف إلى التواصل الحضاري والثقافي بي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سيول من خلال الفعاليات الفنية والثقافية الموجودة اليوم في سيول. 사우디아라비아 컬처 위크는 사우디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선보여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손자랑 같이 왔습니다.
옷을 입어보니까 새로운 맛도 있고요. 특별한 체험을 해서 좋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체험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사실 사우디 하면 뭔가 일단 생각나는 게 기름이랑 약간 무슬림 그 종교적인 문화 그런 쪽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운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컬처 위크는 3가지 메인 테마로 이뤄져 꽃 전시관에서는 사우디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인 꽃들로 전시관이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영화 성형관과 사진 영상관에서는 다양한 사우디의 모습을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특산물인 아라비아 커피와 대추 야자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음 행사도 마련됐으며 중동 특유의 서체로 캘리그라피 라이브 행사가 진행돼 그림처럼 휘어진 형태가 주는 묘미와 웅장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온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비로운 매력을 가까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제7회 다문화 가족 참여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참여위원들이 모여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7일 다문화 가족 참여위원들을 모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제7회 다문화 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또 본인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셔야 대한민국이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다문화 가족 참여회의 위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족의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확대돼 다양한 성별과 세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출신 당구 여제 스롱피아비 씨와 네팔 출신 한국 의사 정재안 씨, 다문화 청소년 정재호 씨와 류신희 씨를 비롯한 20명이 참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런 다문화라는 말도 없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나라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이렇게 임기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돼 다문화 가족 교류와 소통 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TV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당구 여제 슬롱피아비 선수를 만났습니다. 슬롱피아비 선수는 자신의 특급 당구 노하우를 전수하며 정두원 진행자와 당구 한판 대결도 벌였는데요. 촬영 현장을 김양희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3쿠션을 멋지게 성공하는 그녀. 혜성처럼 등장해 당구계를 휩쓴 슬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지난 26일 노년의 한 당구클럽에서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평소 당구 마니아로 알려진 정두원 진행자는 당구 여제 슬롱피아비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시아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의 슬롱피아비 선수는 얼마 전 열린 2019 KBF 슈퍼컵 3쿠션 토너먼트 여자부에서 1위를 차지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그녀는 21살에 한국으로 시집와 평범하게 살던 주부였는데요. 다국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고자 남편이 데리고 간 당구장에서 그녀의 재능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와서 그냥 일 식당 회사 이렇게 공장 일 생각하는데 저녁에 제가 혼자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남편 따라가서 그냥 한 번 쳐봐. 제가 그냥 브릿지 잡고 다 따라오더라고. 특출난 재능과 독한 연습량으로 데뷔 10개월 만에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낯선 한국 땅의 시집와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며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적극 지지해주는 남편을 만나 코리안 드림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제가 캄보디아 학식 짓고 싶고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하고 또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기회가 많이 해주니까 그 학식 짓으면 많은 사람들 좋았으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꿈이 이뤘다는 느꼈어요. 한편 슬롱피아비 선수에게 당구 노하우를 전수받은 정두원 씨는 지금까지 당구를 엉터리로 쳤다며 놀라워했는데요.
스롱피아비 선수와 정두원 씨의 당구 한판 대결 결과는 어떨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인생 제2막 스롱피아비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부터 특급 당구 비법까지 7월 10일 밤 9시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사전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취업사전 등록제는 일반 국민이 가사, 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했는지의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 다문화 전문 방송사인 다문화TV가 7월 2일부터 딜라이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는 디지털 방송, VOD, OTT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다문화TV를 디지털 방송 HD 플러스팩 상품의 채널 번호 234번으로 런칭해 다문화TV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등 총 16개 권역으로 지역 내 시청자들이 다문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다문화TV는 농구계의 제2의 이강인을 찾고 다문화 어린이들이 농구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신규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온 춤추는 제자리표인데요. 피플인 글로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춤추며 삶을 제자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춤추는 제자리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펼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각 분야의 특기를 살린 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 교육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제자리표입니다. 저는 춤추는 제자리표에서 디자인이랑 홍보를 맡고 있는 차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원한 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랩을 하고 있고 춤추는 제자리표에서 여러 가지 기획이나 아니면은 예술 교육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춤추는 제자리표에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 교육할 때 보조 강사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획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춤추는 제자리표에서 촬영 또 영상 기록 같은 거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춤추는 제자리표를 대표하는 콘텐츠인 너를 보여줄래 프로젝트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랩으로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너를 보여줄래 프로젝트를 3년간 이어온 곳은 바로 한국다문화학교.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한국인 앨범이 발매되었는데요. I Like It과 한국인 그리고 나의 악동들 이렇게 세 곡이고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음악과 접했을 때 가사를 써봤던 게 그 주제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은 그 주제를 같이 정해봤는데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걔네들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곡을 쓴 곡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I Like It과 한국인 뮤직비디오에는 아이들이 쓴 랩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함으로써 보는 재미도 더했습니다. I Like It이라는 뮤직비디오는 그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 그 거리에서 아이들이 이제 직접 놀고 뛰노는 데서 거기서 이제 거리를 랩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걸어가고 또 오락실에서 놀고 하는 아주 일상의 평범한 모습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이라는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세트
숲도 빌리고 또 한국의 의미 있는 어떤 장소들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라든지 뭐 그런 서울에 와서 그런 장소에서 찍고 또 세트에서 이제 물감으로 뭐 놀이하고 그런 걸 찍으면서 이제 그 한국인이라는 그 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자연스럽게 놀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앨범에 보면은 이제 시원은 형이랑 이제 아이들 같이 쓴 가사 중에 이제 색깔로 구분하지 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문화인들 하면은 이제 색깔이나 뭐 피부색, 인종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각자 컬러를 주고 이렇게 물총놀이를 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색깔이 하나가 돼가더라고요. 세상을 이제 칠해버리고 싶다. 세상을 칠해서 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예리하시네요. 베테랑인 멤버들에게도 혈기왕성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일단은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럴 때 강하게 뭐 제재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친하게 놀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대면하고 이랬던 애들이 되게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보고 싶어 하고 반가워하고 이런 느낌이 자기들은 잘 표현 안 하지만 그런 게 마음속으로 정이 되게 많이 들어서 친구가 같이 아이들이랑 정말 된 것 같아서 인연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마음에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원래 이 파견 예술 지원 기간이 끝나고 그 싱글이 나오고 이제 뮤비를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불지옥이라는 아이가 다음에 또 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좀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우리가 안 나오면 이게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든 있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좀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3년여간 열심히 한 활동들을 정리하고 지금 나온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문화 학교 친구들한테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그래서 다음 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으로 금년도 계획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 얼굴 무슨 색이라도 우린 한국 살아 사는 동네는 달라도 랩을 통해 다문화 아이들의 마음을 한 뼘 더 성장시킨 춤추는 제자리표.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성동구는 지난 21일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작은 책마루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책마루는 다문화 가족이 사랑방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어린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한국어와 외국어를 두루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의 90%가 초등학생 이하이며 그중 만 5세 이하 비율이 58%에 육박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언어 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습니다. 성동구는 이런 다문화 가족의 고민을 해소하고 다국어 도서를 제공해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다문화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2일 2019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의회 연종석 의원, 다문화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기관과 개인 등 유공자 17명에 대한 표창과 축하 공연, 시군별 장기자랑, 명랑운동회가 진행됐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홍보부스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 형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가 먼저 다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자연환경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숲에서 마음 열다 다문화 가족 에코숲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초등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40여 명은 숲 해설 체험과 더불어 정자에서의 윷놀이, 부채공예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함께 숲길을 걸은 한 결혼 이민자는 동네 숲의 유래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와 손을 잡고 연못 주변을 걸으니 역사 속으로 들어온 듯 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외교부와 함께 한국을 소재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 2019를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한국을 말하다 영상 부문, 나와 한식 이야기 사진 부문 등이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토크토크 코리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참가 종목은 일반부, 청소년부, 유학생부, 여성부로 나눠 진행되며 개인이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스연맹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결혼, 출산과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며 우수작은 동화책으로 출간돼 전국 도서관과 학교 3,000곳에 배포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남성과 23개월 된 딸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가려다 사망한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는데요.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민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고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민자들의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